안녕하십니까. 저희는 AI CFT 신규 2팀이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OTT 전공의 김자령입니다. 저희 팀원으로는 이제 영화 제작 전공의 김은수 선생님, 이호특 선생님 계시고요. 영상공학 전공의 엄정원 선생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 발표에서 목차 구성은 위와 같습니다. 해서 대략적인 연구 및 작품 제작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이제 CFT 안에서의 어떤 협업 방향, 그리고 이제 진행 상황과 제작 예상 일정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1차 피드백에서 교수님들께서 주신 그 내용을 약간 반영을 해서 방향을 일부 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서 2차 창작물에서 이제 독립영화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영화 포스터나 굿즈 등을 이제 제작하는 연구를 통해서 독립영화제 마케팅에서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탐구하자 합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 콘텐츠 산업에서 워낙 기획과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 이제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사전 조사하다 보니 특히 영화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AI가 창작자의 작업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이제 AI 영화라던가 그러한 예술성을 표현하는데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제, 특히 그 중에서도 독립영화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창작자와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매개로 상호작용하고 극장 너머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여서 연구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과 어떤 실효성을 지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영화제에서 방문한 관객들이 직접 이제 선택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는 굿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2차 창작물 마케팅의 이제 현황 또 실효성 그리고 또 개선 방향을 조금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화제 주요 소비 관객층이 현재는 조금 젊은 세대에 집중이 된 부분이 있는 만큼 2030 소비자 트렌드를 고려해서 무작위성과 즉각성을 지니는 인공지능의 어떤 방식과 소위 가차라고 하는 그런 기계식 뽑기 전략을 조금 응용해서 그 상품 시제품 제작에 조금 적용을 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최신의 이제 많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모델이 있지만 이런 모델들의 업데이트 방향이나 그 트렌드를 고려해서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이제 저희 연구 방향과 가장 조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조금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 각각이 지닌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나 스타일 등의 데이터를 이제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함께 조금 탐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후속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면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좀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조금 응용 혹은 확장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제안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내역을 조금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영화제나 AI 활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지만 해외 케이스에서 조금 선도 예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반의 AI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AI 생성 영화나 이런 관련 작품들을 조금 독립적인 비용량 들을 상영하면서 AI 영화제 제작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기도 했고 런웨이가 주최하는 이제 AIFF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위의 사례에서도 사실 이제 제작 기반의 어떤 사례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 연구 방향에 있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선행된 AI 마케팅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마케팅 요소를 이제 적용해서 조사를 하였을 때, 이제 독립영화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경험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영화제에서도 관객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또 몰입도와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전략으로서 경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많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굿즈는 이러한 관객과 영화제를 잇는 브랜딩의 매개체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영화제라는 것이 팬문화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굿즈에서도 특히 팬의 참여를 반영하거나 작품이나 감독의 세계관의 어떤 요소를 시각적으로 구현했을 때 그러한 이제 굿즈 상품의 인기도에 반영이 되고 또 팬 커뮤니티의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자발적인 홍보를 조금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마케팅의 경우에서도 사실 코카콜라나 카타르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파는 경우에는 이런 AI 기반에서 이제 개인화나 참여형 캠페인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개인화나 참여성 또 브랜드 몰입 같은 요소들을 독립영화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랑 결합시켰을 때 AI 마케팅의 가능성이 이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 이제 네, 제안을 하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AI 기반 참여형 마케팅을 통해서 관객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조금 이제 연구를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께서 주신 피드백 중에 저희가 초안에서는 가상의 영화제를 기획해서 그 안에서 이제 영화제에서 2차 창작물 제작이라든지 AI 마케팅 방향을 이제 적용한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실제 영화제에서 적용 가능한 안으로 조금 저희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그 현장조사차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예, 확실히 이제 영화제에도 그 2030 관객들이 많이 가시화가 되었고요. 이 관객들이 굿즈 소비나 이제 현장에 설치된 참여형 마케팅 부스에 있어서도 커스터마이징 요소에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무국제에서도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나 이제 굿즈의 구성이 돋보였는데요. 마케팅 영역에서 여전히 AI가 활용되고 있는 점은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문제의식이 예산이 특히 한정되어 있는 독립영화제의 경우에는 마케팅 활성화에 필요한 어떤 이슈가 결국에는 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이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최 측에서 부스나 아니면 상품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영진위나 수입대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전당 그 우측 건물에서 독립영화 홍보 부스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조금 캠페인성 성격이 드러났고요. 독립영화 홍보 부스 같은 경우에는 관객 대상으로 이제 영진이에서 포토부스를 설치해서 매너 관람 자격증이라는 이제 어떤 이벤트 요소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폼 설문으로 퀴즈를 풀면 포토 인증서의 형태로 인생 네컷처럼 이제 참여자의 사진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케이스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메시지와 개인화된 기념상품의 제공이 조금 융합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 퀴즈의 내용이 사실은 코픽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보호 대책이나 어떤 그 컨텐츠 수출입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화 매너 관람이라는 어떤 그 상품명과 광고의 소고가 조금 명확하게 어우러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화제 안에서에서도 그 메시지를 이제 강조하는 상품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통일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 그리고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SNS 홍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조금 이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굿즈 판매 또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수입 배급사 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국제에서 상영 중이었던 굿즈를 활용해서 엽서나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 같이 희소성이나 어떤 그 즉각성 있는 상품들을 통해서 소장 욕구를 높일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별도 홍보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객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이제 보고 그냥 이제 구매를 할지 말지 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부스 노출이나 구매 증대로 좀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개인화된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사전에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메인 그 광장에서는 이제 부국제 공식 굿즈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동도 많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공간 구성에 있어서 참여형 마케팅을 고려한 점이 느껴졌는데, 어, 제가 한 4일 정도 이제 그 머물면서 그 매일매일 답사를 갔는데요. 그동안 이제 서로 다른 부스가 일부 설치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우체국과 협업한 그 콜라보 엽서를 보낼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서 이제 미래로 보내는 영화제 기억이라는 테마로 관객들이 영화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기억을 좀 의미화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지샵을 따로 이제 그 굿즈샵 외에 이제 별도 공간으로 설치를 해서 영화제 한정 상품으로 기획한 이런 배지를 조금 내가 원하는 수량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배지라는 상품이 또 그 소품류에다가 내가 조합을 해서 이제 장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관객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선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산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굿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텔링 방향에 있어서 시네필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굿즈라는 점에서 이제 영화제 디자인의 특징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스튜디오라는 곳과 이제 피트로서 이제 부국제 안에서 공식 굿즈로 판매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전 홍보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제 시행 기간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굿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굿즈샵이 설치되는 장소,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상품으로서 이제 브레드라는 이름이 붙은 인형과 피규어 상품을 이제 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굿즈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많이 강조해서 인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붙일 수 있는 파츠 상품들, 키링에서도 이제 어떤 부가적인 그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제 인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구매가 되게끔 주문용 팸플릿을 따로 비치를 해서 약간 이케아의 과거 사례와 같이 그 방문객이 원하는 상품 번호를 직접 메모해서 그것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실제 구매하지 않더라도 브로셔를 확인하고 체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굿즈 상품이나 이제 전반적인 상품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참여형 콘텐츠에 있어서 눈에 띄었던 것은 부국제 공식 후원사였던 그 제네시스의 퍼블릭 부스입니다. 이 공간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과 영화제 협업이 두드러졌고 공간과 브랜드 그리고 경험을 잇는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경험의 질적 확대를 추구하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부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영화와 관련된 음악이나 도서 그리고 비디오 기록을 활용해서 이 콘텐츠를 관객이 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상품들이 모두 영화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여했을 때 관객의 문화 경험 확대가 동시에 조금 나타나기도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이런 마케팅 방법이 소비자 경험을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긍정적 각인 또한 이제 추구할 수 있어서 향후에 이제 독립영화제 마케팅 활성화에 있어서도 이런 니즈가 맞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한 자원을 끌어오거나 조금 더 어떤 소구의 볼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형 스폰서십이 굉장히 잘 나타나서
현장에서 관객들이 이제 LP로 청음을 한다든지, 상영작 관련된 테마도서를 이제 구경하고 구매를 이제 한다든지, 그리고 이 부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추억을 담는 그런 인터뷰 룸에 들어가서 좀 프라이빗한 모먼트를 보내는 그런 광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제가 아무래도 지역과 매개된 행사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화제와 굿즈에 있어서 플러스로 지역 경험까지 확장을 했을 때 어떠한 의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제 답사를 했을 때 느꼈습니다. 이 부국제가 실시된 센텀시티 인근에 시네핀하우스라는 굿즈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또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부산 여행을 온 영화 팬이라면 한 번쯤 들려볼 만한 장소로 이제 SNS상에서 소규모로 바이럴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헤어질 결심이 흥행했을 당시에 스시난이라는 이제 스시 매장이 이제 영화 팬들이 방문해서 그 스시를 먹어보고 인증하는 장소로서 볼륨이 생긴 것처럼 이러한 이제 영화 굿즈를 판매하는 장소 역시 지역성과 결합을 했을 때 그 영화제와 어떤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품으로서 또 마케팅의 가능성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영화제에 있어서는 참여형 마케팅 콘텐츠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면 있고 그 안에서 AI의 어떤 요소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그 한계도 조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이제 같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굿즈 반응에 있어서는 이 아무래도 주최 측의 부스 위치라든지 상품의 디자인, 그러니까 질적인 그 만족도를 조금 자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에 따라서 소비자 반응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나 인증의 요소로서 영화제 참석을 보여줄 수 있는 액세서리성 상품이 특히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트나 시네페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상품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질적인 어떤 디자인 구체성을 조금 높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조금 관객의 소장 욕구를 자극을 하면서 SNS 마케팅을 조금 활발하게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 상품으로서는 의류나 잡화 또 토이에서 그 지금은 이제 완전한 커스터마이징이라기보다는 이미 생산된 제품의 파츠를 이제 내가 그 소비자가 취향껏 이제 구매해서 모자이크화하는 일종의 개인화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크록스사에서 그 많이 이제 판매 증대에 영향을 준 지비츠 케이스와 조금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몰입형이나 체험형 마케팅이 어느 정도 약진을 이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키워드로서 AI는 있지만 아직은 그 콘텐츠 제작이 한정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제 안에서도 AI 필름 쇼케이스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참석해본 결과 생성의 AI를 활용한 창작의 가능성 이제를 확인하는 점에 어느 정도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에 대한 트렌드를 언급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객으로서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마케팅 요소에 있어서 직접 적용은 앞으로도 조금 더 탐구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메시지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술 분야에서는 1차 창작물의 핵심 요소를 이제 선별해서 2차 창작물 제작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가진 어떤 이미지나 그 상영작 특유의 콘셉트, 시각적인 콘셉트를 분석해서 포스터나 2차 창작물에 조금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것을 조금 핵심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영화제에서 전하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AI 제작 과정에서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작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동시대 인공지능 트렌드를 조금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활용 가능한 좀 최신 알고리즘 기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 제안으로 네 가지 케이스를 조금 꼽아보았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활용할 기술은 이미지 멀티 레퍼런스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특정한 이미지를 이제 AI 모델에 입력하면 인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뭐 소품,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생성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단계에서는 가상의 영화제 속의 출품작 속의 시그니처가 되는 소품이나 오브제를 조금 AI로 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품이 완성됐을 때, 이미지 형태로 됐을 경우에는 1차적인 활용의 어떤 요소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온라인으로 유통이 가능해서 이것들을 뭐 SNS 홍보 이미지로 삼는다던가, 굿즈로 제작할 때 어떤 베이스가 된다던가 해서 판매나 배포가 좀 용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굿즈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재 아예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관객 개개인의 어떤 선호나 선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로 갔을 때 창작자가 이제 그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레퍼런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관객들이 이 요소들을 조합하도록 해서 이 양측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굿즈를 제작하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화제 홍보 방안으로서 이제 포스터 제작에 있어서 이미지 투 비디오 기술을 활용해서 단편 영화 무빙 포스터를 이제 제작하는 것을 조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 AI 기술은 포스터를 변환했을 때 타이틀 스타일이 조금 같이 변환되기도 하고 텍스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계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영화의 타이틀 스타일과 어떤 대사적인 혹은 톤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스타일 레퍼런스가 반영된 영상 포스터를 조금 시안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보는 것을 조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용할 조금 알고리즘은 이렇게 위와 같이 조금 참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드 트레일러와 같이 영화제 안에서 이제 항상 이제 트레일러를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틀어주는데 그것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영화제 테마나 섹션별로 그 무드에 맞는 트레일러를 이제 구성할 때 인공지능 요소를 조합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및 섹션별로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그 버전을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수 있고 관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관람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 트레일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영화제의 몰입감이라든지 개인화된 극찬 경험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사용될 수 있는 조금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하였고요. 이런 각각의 노드들이 어, 그 결합을 했을 때 이 아무래도 그 테마나 톤적인 부분에 맞춰서 여러 가지 버전의 트레일러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현재 기술 안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굿즈로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키링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키링 상품 경우에는 또 2030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것은 영화 속에 있는 주요한 오브제를 제작해서 이제 실물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2D에서 뽑은 스티커스 기반으로 AI로 이제 돌린 3D 모델링을 수행하고 영화제 현장에서 3D 프린터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것은 그래서 이제 어떠한 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프린터를 공간에 들여놓을 수 있었을 때 관객 개개인에게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키링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와 어떤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가능하다면 이것도 시제품 제작을 하는 것을 조금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장면과 오브제를 실물화했을 때 팬덤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런 맞춤형 굿즈의 긍정적인 경험이 관객에게 영화제 재방문이나 어떤 그 마케팅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영화제라는 그 문화 행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AI CFT 안에서는 그 AI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음, 마케팅 방법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독립영화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제작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말 발표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제품 일부를 두 가지 정도는 개발 및 제작을 조금 하고 마케팅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서 그 장기적으로는
실제 영화제에서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이제 설명드린 바에 더해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한 3일 정도 열리는 서울국제 AI 필름 페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있어서는 이제 광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AI 어떤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그런 세션이 좀 있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 답사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목표는 이제 중간 기간까지는 가상의 SF 독립영화제에서 적용 가능한 이제 마케팅 방법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 실현 가능한 마케팅 방안을 조금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실제 영화제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컨택을 계속해서 조금 이어나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말 단계까지는 그 올해 12월에 예정이 된 부산 국제 AI 영화제를 목표로 조금 인공지능 활용한 2차 창작물을 도입하거나 그 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조금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제안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고 싶다라고 어,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제작 일정은 이 표와 같고요. 그 구두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길게 드린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